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의 활약.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전산세 200도 안 내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게요? 정신 차려요.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이까이기는 우리 대구가 20년째 전국 경제 꼴찌라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미를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문 갖들었잖아요. 안 봐. 잠수함 만든다 그러면 구초관 만든다 그러면서 잠수함 잡는 레이더에다가 고기 잡는 어군 탐지기 달아가 돈 빼먹는 그게 안 보여요. 나라 원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조용해 주이소. 지금은 제 시간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다른 정당 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우리는 미움살 받기 있어요. 할 말을 하고 가야지. 부탁드립니다. 안보를 위해서라도 나라 경제를 이 뒤집힌 경제 부자는 터져 죽고 가난한 서민들은 굶어 죽는 이 경제 만들려면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저희들도 무슨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러나 20년 전 IMF 국가부도가 났을 때 대통령 3번 떨어졌던 72살 김대중 후보 여러분 선택해가 그럴 때 김대중이가 거짓말했습니까? 고통을 참고 허리띠를 참자 하고 울부짖었을 때 여러분 금반지 팔고 엄숟가락 팔아가 그래 국가 위기 극복했잖아요.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어르신들도 한 번만 더 바깥에 나와 있는 자제분들하고 상의 좀 해주이소. 왜 돼 있는지. 세상이 왜 바깥 돌아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입회가 될 건지 아닌지 한번 상의해 주이소. 지금 지나가는 아주머님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당당한 여당한테도 그렇게 항의할 정도 배짱 없으면 우리한테만 그거 가면 안 돼. 그래가 대구 출신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모르겠지만 칠성시장 앞에 아마 대형 SSM 마트 들어왔다 할 때 여러분 상인 여러분하고 안 싸워줬잖아요. 저희들은 못난 야당이지만 여러분 곁에 서 있었잖아요. 이래 하는 게 세상이 바뀌는 게지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와주에서 칠성시장이 무슨 특정 정당에 그 사람들 탓받아 해라해. 정말이지 이제 대구 시민이 분노했다는 거 보이고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로 가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이소.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어디 가도 당당하게 대구 출신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첫날 이 대구에 와서 광주 대통령, 부산 대통령, 대전 대통령, 대구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한번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기회를 주이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가 이 위기 시에 한번 국민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재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박근혜를 만든 김종인. 박근혜 후보를 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가 과거에 여러 대통령을 갖다가 이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없어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이 국정을 갖다 제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후보나 우리 박근혜 후보를 비교할 적에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그런 점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017년 4월 28일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돕겠다. 문재인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감으로는 당연하지 않고 외곽에서 안철수를 지원한다.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안철수와 김종인. 지금 28일이었죠. 네. 그래서 28일에 안철수 그 후보가 제안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이라는 걸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수용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랑 김종인이 이제 손을 잡게 됐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네. 네.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시죠, 내용을? 네, 그냥 철새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철새라기보다는 뭐 경제 쪽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관련해서 경제 관료 출신. 박근혜 때는 뭐 그 민생 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제 정책으로 박근혜 캠프에 있다가 네. 뭐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 전에 민주당에 합류를 하면서 뭐 갖가지 많은 이슈들을 낳았죠. 비례로 오선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비례 오선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례 5선이라는 건 네. 그만큼 줄을 잘 타고 눈치를 잘 봤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그쵸. 예. 그 새를 좀 알고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요 안철수랑 붙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김종인의 능력이 되게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네. 좋은 선택인가요? 근데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네. 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긴 봤나 보네요. 뭐를. 네, 뭔가 아직은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김종인 씨를 보면은 그 중국의 5대 19 시절에 뭐 나라 세워진 지 막 5년 만에 망하고 10년 만에 또 망하고 네. 다시 세워지고 새왕조 들어서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높은 벼슬을 했던 풍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사람을 보는 느낌?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고 죽었거든요. 그 양반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김종인 씨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물론, 개혁 공동 정부 준비위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웠지만, 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공동 정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렇게 공동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지, 네. 그런 저희가 되게 궁금을 해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문재인 쪽 빼고는 다 모으겠다라는 얘기로 들렸는데 패권 세력, 탄핵 반대 세력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연대 가능하다. 정말로 다 모아서 후보 단일화를 뭐 노려보는 것 같죠? 예, 여하튼 그렇게 그 세력을 뭔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네. 결국 이게 이제 반문연대가 아니냐, 결국에는. 사실은 이 반문연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아직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반문연대를 하는 것도 뭐 욕할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선명성을 좀 띄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문연대는 그런 선명성에서 굉장히 반대에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전략적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도 좀 미지수에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뭐 반문연대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이제 친문 패권. 근데 패권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근데 저는 실제로 실체가 없어요. 친문 패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문재인 후보 쪽 세력이 언제 한번 그런 패권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민주당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일단은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뭐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이 참여할 가능성은 뭐 딱 봐도 없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안철수와 김종인이 크로스하는 건 결국에는 권력에 대한 야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2015년 12월에 났던 김종인 관련한 기사였죠. 네. 거기서 이제 김종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 중도신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 이거 환상이다. 말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기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럼 그 신기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둘이? 그런 손잡고? 거죠. 네. 심지어 이렇게 반문재인 정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서 창당을 하면 호남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라고 김종인 전 대표가 말했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됐어요. 일단은 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했었고 네. 많은 의석수를 차지를 하긴 했죠. 일단은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지금 김종인 그렇다기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 쪽도 지금 몸이 달아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네.
토론할 때마다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아, 그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좀 뭔가 개선책을 누군가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항력. 제가 봤을 때는 어떡해. 그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든데. 그거 진짜 너무 웃겨서 그 클립으로 막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자막도 막 재밌게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진짜 볼 때마다. 예,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급해졌죠, 상황이.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이라는 카드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김종인도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같이 규합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마치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4.13 총선 전에는 네. 완전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사람이 일정한 목표가 결합이 되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대부분의 시민들은 삼당 합당이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김영삼이 보수 세력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을 잡았잖아요. 아, 네. 예,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젊은 의원이었던 노무현 당시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왜 합당을 하냐고 뭐 그랬었던 모습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촛불광장의 촛불 민심이 과연 그런 식으로의 개헌을 원했던가,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죠. 그건 국민의당과 그 개헌파들의 그냥 자기들만의 주장이었지, 그거를 뭐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랬었던 부분은 아닌데, 결국에는 대선 막바지에 이르니까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결국 야합하는 거죠. 야합이라고 봐요. 예. 네. 사실 늘상 느끼는 거지만 약간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정치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늘 언제나 국민의 눈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정치적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근거로 그 내세우는 얘기가 너무 그냥 말 만들기식에 치중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잠깐 뭐 어디 개념, 무슨 사상 아니면 뭐 본인의 신념 이런 거 살짝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맞아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마치 잊어버렸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 완벽한 문장을 들고 와요. 그거 자체가 되게 기만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꾸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 네. 하는데 그 국민이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국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예. 국민이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띠에다가 써놓은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제가 봤을 저희가 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에서 이야기하고 내세우는 국민들이 과연 이런 정치 야합으로 오직 정치적인 승리만을 꾀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도 그런 식의 개헌을 그렇게 바라진 않습니다. 맞아요. 다급해지니까 너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서로 근데 또 마땅찮아 하는 것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서로를 너무 원하고 서로를 너무 지지하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가 보이던데, 자기네들도 이런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그 WWE라고 미국 프로레슬링을 가끔 보는데 거기 어. 보면 이런 장면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방금 전까지 적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돼. 갑자기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막 사람들 난리 나고. 그거 드라마잖아요, 그거. 그렇지. 각본 다 있는 거죠. 각본이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한 몇 주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배신을 해. 갑자기 뒤통수로 치지. 뭐 그런 식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안에 각본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짜여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정치 혐오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희 충분히 이제 막장은 아침 드라마로 보고 있으니 정치인들께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표로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심판을 해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안철수, 김종인 관련한 뉴스들은, 특히 진보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그렇게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론도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안보 잠수함 만든다 그러면, 구초관 만든다 그러면서 잠수함 잡는 레이더에다가 고기 잡는 어군 탐지기 달아가 돈 빼먹는, 그게 안 벌어요. 나라 원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조용해 주이소. 지금은 제 시간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다른 정당 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요. 우리는 미움살 받기 있어요. 할 말을 하고 가야지. 부탁드립니다. 안보를 위해서라도 없는 야당이지만 여러분 곁에 서 있었잖아요. 이래 하는 게 세상이 바뀌는 게지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주에서 칠성시장이 무슨 특정 정당에 그 사람들 텃밭 아니라 정말이죠. 이제 대구 시민이 분노했다는 거 보이고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로 가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이소.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어디 가도 당당하게 대구 출신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이 뒤집힌 경제, 부자는 터져 죽고 가난한 서민들은 굶어 죽는 이 경제 만들려면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저희들도 무슨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러나 20년 전 IMF 국가부도가 났을 때 대통령 3번 떨어졌던 72살 김대중 후보 여러분 선택해가 그럴 때 김대중이가 거짓말했습니까? 고통을 참고 허리띠를 참자 하고 울부짖었을 때 여러분 건반지 팔고 엄숟가락 팔아가 그래 국가 위기 극복했잖아요.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어르신들도 한 번만 더 바깥에 나와 있는 자제분들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의 활약.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전산세 200도 안 내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게요? 정신 차려요.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이까이기는 우리 대구가 20년째 전국 경제 꼴찌라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 밀어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문 갖들었잖아요. 라고 상의 좀 해주이소. 우회되었는지 세상이 우회 바깥 돌아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입회가 될 건지 아닌지 한번 상의해 주이소. 지금 지나가는 아주머님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당당한 여당한테도 그렇게 항의할 정도 배짱 없으면 우리한테만 그거 가면 안 돼. 그래가 대구 출신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모르겠지만 칠성시장 앞에 아마 대형 SSM 마트 들어왔다 할 때 여러분 상인 여러분하고 안 싸워줬잖아요. 저희들은